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째, 당신이 바라고 있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원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보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4가지 원칙, 이것들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서 할 일, 그리고 기일,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선언을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믿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6번째의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갖기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6가지 원칙의 교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철공소의 노동자로 출발했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하여 마침내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돈벌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에도 그때로 유용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을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며 강렬한 소망을 품고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열렬한 소망을 갖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진실한 공상가. 부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며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새로운 영화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발전된 모습의 이면에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소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래를 확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마천루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 등 인류의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공상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나태하고 병약한 비관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그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무시해도 좋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위해 몇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한 공상가는 도중에서 간단히 손을 드는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담배 체인점 설립을 꿈꿨던 워렌은
마침내 미국 최대의 담배 체인점을 실현했다. 또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진지한 꿈이 오늘날의 우주여행을 창조했다. 마르코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한 꿈이 오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니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전파를 띄운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도 옛날의 공상가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발명이나 발견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이 되고 싶다든가 무엇을 완성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공상가라고 부르고 있으나 진실한 공상가란 바보도 게으름뱅이도 도박꾼도 아니다. 하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계측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시작은 비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중에는 손바닥이 터지도록 고난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전기를 잡는 시기는 언제나 최악의 시기였다. 존 버년이 첼로 역정을 완성한 것은 종교 재판에서 져서 투옥된 이후였다. 오 헨리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감옥의 수감 중 비로소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비참한 범죄자로 일생을 끝내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서 또 하나의 생애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찰스 디킨즈는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으나 쓰라린 시련을 경험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헬런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생애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로버트 번즈는 벽지에 사는 가난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나 순결 무고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으며 신라곤을 쓴 영국 최고의 시인 존 밀턴은 장님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진지한 공상은 훌륭한 예술로 결정되어 그 이름이永遠 잊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외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만약 당신이라면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소망을 불태울 것인가? 다음의 시를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생을 싼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의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해 보아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겠지만 한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로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어떤 부라도 부여해 줍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습니다.